자, 그동안 많은 궁금증을 낳았던 정책형 뉴딜 펀드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어떤 펀드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체를 둘러싼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한 모펀드, 민간자금 연기금으로 구성된 자펀드로 돼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국민들은 이 자펀드에 투자하게 되죠. 자, 투자 방식은 주식, 채권, 전환사채 인수, 또 대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딜 펀드는 이뿐만이 아니죠. 투자금 2억 원까지 배당 소득의 9% 분리과세 혜택을 내건 뉴딜 인프라 펀드, 또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간접 지원을 약속한 민간 뉴딜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텐데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 펀드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뉴딜 펀드라는 이름에 맞춘 건지 투자 대상도 뉴딜 관련 기업 또는 프로젝트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뉴딜이 쉽게 체감하기가 다소 어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든 구체적인 사업 이름들을 찾아봤습니다. AI 기업, 수소 충전소, 태양광 발전,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상하수도 공동 활용 비대면 업무 시설,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등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형 뉴딜 펀드가 사실상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막게 된 게 바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개인이 투자한 자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후순위 출자인 모펀드에서 그 손실을 먼저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라서 다른 펀드 상품보다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원금 보장은 아니니까 일정 부분 손실이 나더라도 나라 돈으로 먼저 메워주고 개인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원금 보장이다. 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펀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투자자 원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장한다고 비판을 하는 등 비슷한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펀드가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세금으로 투입하자 그러겠죠. 정부 믿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금 회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결국 손해.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의 펀드 상품을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